은퇴플랜 평생 소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네. 민영 씨는 그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야 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 이거 생각해둔 거 있어요. 네. 그냥 딱 일 관두면 그 자리에서 있는 돈 없는 돈 해갖고 세계 일주 가고 싶었죠. 세계 일주 가고 싶었죠? 네. 돈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람들의 실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퇴사 후의 로망과 현실, 그리고 맞아요. 휴학 후의 로망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로망이랑 현실이랑 이렇게 갭이 생기니까 이럴 땐 삶의 만족도가 확 떨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준비가 미리미리 필요한 거죠. 준비 미리미리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로망과 현실의 갭을 완전히 줄여줄 얘기를 저희가 준비해 뒀거든요. 네. 자, 로망이 곧 현실이 되는 은퇴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월급의 9%. 안 그래도 얇은 지갑에서 원천 징수되는 국민연금이 왠지 아깝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연금 수령액만으로 살 수 있을지, 불안과 불신으로 의혹에 쌓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국가가 마련한 노후복지, 기본 중에 기본이란 공적연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제대로 알고 똑똑히 준비하자. 보험개발원에서요, 30대, 40대, 50대 은퇴 준비 세대 중 1275명을 대상으로요, 노후 준비와 은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요, 은퇴 준비 1순위로요, 국민연금이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재무적 노후 준비를 위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초연금은요, 한국 국적을 갖고요, 국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분들이 수령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거나요,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 수령액이 작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자, 이 기초연금은요,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이하이시면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은요, 매월 수령하는 연금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소득 인정액은 개인 가구는 119만 원, 부부 가구는 190만 원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준이 높지 않아서 대부분의 65세 이상 분들은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지 못한 65세 이상 분들과 65세 이상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께서는요, 이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을 다시 한번 따져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 기준으로요, 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요, 월 20만 4,01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받으시는 분들은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요, 매월 수령액이 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즉 월 약 30만 원 이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금액을 전액 받으실 수 있고요. 기타의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감안하여 최소 월 약 10만 원 이상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이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매월 최소 약 10만 원에서 최대 월 약 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초연금의 신청은요,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은퇴준비 세대주들의 은퇴준비 1순위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18세부터 60세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자, 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요,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연금 재원의 고갈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을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자,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이 됩니다. 이 국민연금은 연금 재원이 소갈 등으로 지급해야 될 연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그에 걷어서 지급하는, 즉 부과 방식으로라도 변경해서 지급이 됩니다. 이 국민연금을 시행하는 국가는요, 전 세계적으로 약 170여 개국에 이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 국민연금이 지급이 중단된 예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국민연금의 연금의 종류는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은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요. 출생 연도별 연금 수급 연령이 도달하신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에는 도달하였지만 보험료 납부 기간이요, 10년이 되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 상당액을 더한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시는데요. 자, 이것을 반환 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은퇴 3단계를 말씀드리면서 회상의 시기를 대비해서요, 작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종신토록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 재원을 반드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처럼 국민연금은요, 일시금이 아닌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따라서요, 은퇴 레드존의 대상이 되시는 50세 전후의 분들께서는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요, 수급 시기보다 최대 5년 빨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 연령이 60세일 경우에 최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신데요. 혹시 예정보다 빠른 경제적 은퇴로 인해 국민연금이 필요하게 되신 분들은 이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조기 노령연금은요,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노령연금에 비해서 연금액은 줄어든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 과연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국민연금 제도는요, 198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시행 초기만 해도요, 수급 연령이 60세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요, 출생 연도별로 연금 수급 연령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1952년생 이전부터는 60세부터 수령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요, 19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 자, 3년 터울로 1세씩 증가하여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자, 이 경제적 은퇴 시기하고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추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셔서 이 공백 기간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연금 수급 연령이요, 다시 한번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난 2010년에요. 프랑스에서는 복지 예산 중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요, 연금 개혁을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법적인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늦추고요,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영국 또한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남녀 모두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두 나라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는 크고요, 또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보다 늦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이 연금 수급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자, 최근에요, 국민연금 연구원에서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처럼 연금 수급 연령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요, 반드시 이것에 대비한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자, 국민연금의 연금액은요,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수 월액하고요, 개인 가입자의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 그다음에 가입 기간에 따른 소득 대체율로 계산이 됩니다. 보다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공인인증서를 갖고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향후 보험료 납부 금액, 가입 기간에 따른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요, 35만 원이고요.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88만 원입니다. 자, 이처럼 국민연금은요, 재무적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장점들은 잘 활용하시고 연금 수급 연령의 변화 등에 따른 개인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꼭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어떤 거요? 정말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이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할 텐데, 우리 김성태 웰스 매니저님께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가입했다고 저러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 않고요. 네. 이 국민연금은요, 국내에 거주하시는 소득이 있으시면요,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미루시거나 가능한 작은 보험료를 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계신 상황인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170여 개국이 되거든요. 네. 벌써 100년 이상 운영된 국가들도 있고요.
근데 그때 경제가 안 좋았을 때도 있고 네. 좋았을 때도 있고 뭐 대공황 같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시행한 국가 중에서요. 연금이 중단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고가가 존재하는 한 이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서 이 재무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내 노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이란 게 희한해요. 이게 지금 아직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한 차례가 될까봐 걱정돼서. 자, 항상, 그러면 네. 저처럼 걱정 많으신 분들의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대신 글을 남겨달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대신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올해 66이 되셨고요. 현재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수령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경비일로 월 150여만 원을 벌고 계신데요. 앞으로 2, 3년 정도는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현재 서울에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 거주하고 계시고 소득이 없는 62의 어머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대략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나요? 네, 이거 아버님이 그거 좀 알아봐라,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며느님이 이거 꼭 아들한테 안 시키고 며느님한테 꼭 그렇죠. 시키더라고요. 꼭 며느리한테. 근데 궁금하긴 해요. 이분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요.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 나이라던가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한국 국적을 갖고요. 네. 국내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아하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니까 한국 국적 갖고 네. 계시겠죠. 그다음에 국내에 거주하시니까 또 이런 경비일로 해가지고요. 소득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은 다 만족을 주셨어요.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 조건이 바로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데요. 이 소득 인정액은 매월 소득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월 소득이 지금 국민연금에 30만 원, 경비일로 월 150만 원이니까 180만 네. 원이시죠. 그다음에 재산은 3억 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제가 소득 인정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148만 원이 나오세요. 자, 그랬을 때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119만 원.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 금액은 19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소득 인정액 이하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예상 연금액은요, 제가 2017년 3월 기준으로요, 월 20만 4,01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더라도 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얼마죠? 그러면 약 3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기준 연금액을 받으시니까요. 예상 연금액은 20만 4,010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 인정액이요. 네.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분들은 대부분의 대상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 혹시 기초연금을 대상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네. 꼭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며느님께서 아버님께 답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네요. 꿀며느리네, 구체적인. 꿀며느리. 네, 금액까지 알아드렸으니까요. 아버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또 실제 사례 사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과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했습니다. 아직 10년이 안 되었는데요. 내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저처럼 가입 기간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저는 일시금이 아닌 매달 연금으로 받고 싶습니다. 저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 인생 그 한 방이라지만 그 연금은 좀 나눠받아야 그 매력이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 연금 복권이 인기가 있죠. 근데 이 반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연금처럼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종식토록 수령한 노령연금으로 받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되는데, 자,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분은 아마 59세인 걸로 예측이 되고요. 1958년생이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19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연금 수급 연령이 62세시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3년 정도 더 남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최대 65세까지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과거에 연금보험료를 몇 년 납부하셨는지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늘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남으신 거죠? 지금 59세시니까 약 6년 정도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요. 연금보험료를 4년 이상 납부를 하셨다면 나머지 기간을 채우셔가지고요. 이 노령연금으로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뭐 공적제도나 노후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생각보다는 국민연금이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중간중간에 매니저님이 그 저희한테 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 모르겠는데 계산 본인이 하셔놓고 되게 당황스러워요. 저는 대답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계산이 안 돼요. 네. 자, 아무튼 우리 김성태 웨스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연금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선 곳에 갔는데요. 네.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음료수 자판기가 한 대가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음료수 자판기 앞에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가끔 동전을 먹어. 아, 두렵다. 아, 두려워. 어떻게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전을 넣으시겠습니까? 안 넣으시겠습니까? 예, 미국 프루덴셜 생명에서요, 사람들의 낙관주의 편향에 대해서 실험을 한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낙관주의 편향이라는 것은요, 좋은 일은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안 좋은 일은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낙관주의가요, 비관주의보다는 많은 점에서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 낙관주의, 준비를 하지 않는 낙관주의는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막아 우리의 삶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자,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반드시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자, 특히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자, 국민연금에 가입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낙관적인 은퇴 생활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하루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판기를 예로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면서 저는 좋은 얘기는 어디서 듣고 오시는 거지만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그니까요. 좀 대책 없는 낙관주의적 태도는 경계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내용과 또 귀한 말씀 전달해 주셨네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투자처로 공적연금만 한 게 없다.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연금 이제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 도움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려야겠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